네, 이번 시간에는 사동과 피동 표현을 포함한 다양한 문장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중에는 주동, 능동, 피동, 사동을 공부할 때 주동과 사동을 연결해서 공부했었고 능동과 피동을 연결해서 공부했었어요. 아무래도 두 이제 문장 표현의 관계가 서로 좀 쉽게 바꿀 수 있고 그 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과서에서나 뭐 여러 가지 학습지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문장을 구조화하면서 각각의 문장들이 어떤 형태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화해서 설명을 한다면요. 주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A가 D라는 행동을 하다. 엄마가 웃는다 하면 엄마가 A고 웃는다가 D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평범한,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주동문이에요. 주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능동을 보면, 능동은 A가 B를 D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미가 A라고 한다면, 코끼리가 B가 되겠죠. 그리고 문다, 물다가 기본형인데, 물다가 행동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B를 D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은, 주동과 능동의 관계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A가 D라는 행동을 한다 라가 주동인데, 능동에도 보면 A가 D라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똑같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 다르게 보면 뭐냐면, 모든 능동은 A가 D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능동은 주동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네, 모든 능동문은 결국 주동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주동문이 능동문이 되기 위해선 B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주동문이 능동문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주동문하고 능동문은 비슷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든 능동문은 주동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 주동이든 능동이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 예, 주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동으로 넘어갈게요. 피동은 능동에서 이제 연결할 수 있죠. 보통은 B가 A에게 뭐 D라는 행동을 당하다,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게 피동이잖아요. 문장을 바꿔보면 개미가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A인데 개미가 일로 가고, 예, B가 코끼리가 B인데 코끼리가 일로 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가 됐는데, 개미가는 주어였는데 개미에게라는 부사로 바뀌었고, 코끼리르는 목적어인데 코끼리가 해서 주어로 바뀌었죠. 그리고 문다가, 예, 피동사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면 능동문은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피동문은 행위를 당하는 대상이 주어가 된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동이 되는데요. 사동에서 주의할 점은 새로운 주어인 C라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A 보통 주동문을 이렇게 우리가 바꾸잖아요. 이렇게 주동문을 바꾸게 되는데, 엄마가 웃는다였는데 C라는 새로운 대상 주어가 나오죠. 아이들 C가 나와서 얘가 엄마 A를 웃긴다. D죠. 이렇게 해서 C라는 주어가 새로 나와서 이 주어가 뒤에 있는 상황, 주동의 상황을 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동 같은 경우는 다른 여덟 주동, 능동, 피동에 비해서 새로운 주어인 C가 있다라는 게 좀 다른 부분으로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동이 이제 사동으로 바뀌는 것만 봤는데, 모든 능동이 주동이 되니까 실제로는 능동문도 사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꾸냐? 보자. 개미가 코끼리를 문다라는 능동이 있을 때 이거를 한번 사동문으로 바꾸면 개미가 코끼리를 물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야겠죠. 뭐 쉽게 얘기합시다. 여왕벌이 이렇게 할까요? 여왕벌이 개미에게 이렇게 할까요? 개미에게
코끼리를 물게 하다. 이렇게 하면 문장 되죠. 여왕벌이 C죠. 얘가 C고요. 개미에게, 얘가 아까 A였죠. 개미에게 코끼리가 B죠. 물게 하다. 얘는 D죠, D. 그런데 결국은 여왕벌이 주어가 됐을 때 물게 만드는 거니까 사동문이 되죠. 결국은 주동문도 사동문을 만들 수 있고요. 당연히 능동문도 사동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어가 그거를 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가 되면 그게 사동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A가 D하다, A가 B를 D하다, B가 A에게 D를 당하다, C가 A에게 D하게 하다. 이렇게 이게 주동, 능동, 피동, 사동을 봤는데 중요한 점은 요 D라는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D라는 행동의 기본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기본형이 나타내는 행동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주동, 능동과 피동, 사동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설명할게요. 엄마가 웃는다 했을 때 웃는다의 기본형이 뭐죠? 예, 웃다죠. 웃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웃고 있는 건 누가 웃고 있는 거죠? 예, 엄마가 웃고 있죠. 엄마가 웃고 있는데 걔가 주어져 지금. 자, 다음에 개미가 코끼리를 문다 했을 때 문다의 지금 기본형이 뭐죠? 예, 물다죠. 물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누가 물고 있죠? 예, 개미가 물고 있죠. 역시 A가 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주어죠. 다른 말로 하면 주동과 능동은 전부 다 주어가 이 D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동이고 능동이죠. 주어가 움직이고 주어가 능력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피동하고 사동을 잘 보면요. 물린다가 여기서는 이제 동사인데 물린다의 기본형이 예, 물다죠. 네, 위에 거랑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요. 물다. 누가 물고 있죠? 예, 개미가 물고 있죠. 그치? 그러면 여기 개미가 어디 있어요? A에 있죠. 얘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주어가 아니라 예, 부사어죠. 그렇죠? 다음에 C가 A에게 D하게 하다 했을 때 웃긴다가 있죠. 웃긴다가 있는데 웃긴다의 기본형이 뭐죠? 예, 웃다죠. 예, 누가 웃고 있어요? 예, 엄마가 웃고 있죠. 엄마가 뭐야? 예, A에게 혹은 엄마에게 혹은 를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들어가기도 하죠. 역시 A에 그냥. 그렇죠? A.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어나 목적어가 웃고 있는 거죠. 결국은 위에랑 비교가 돼요. 주동하고 능동 같은 경우는 주어가 직접 그 행위를 하고 있고요. 피동하고 사동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주동, 능동, 피동, 사동을 분석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동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웃는다 라는 이제 주동문이죠. 우리 앞에 봤듯이 주동문이 있는데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선생님 옆에다 1번, 2번, 3번 써놨는데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새로운 주어를 보충한다. 엄마가 웃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엄마를 웃게 만드는 존재가 있겠죠. 책에서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다음에 2번 주어를 목적어나 부사로 바꾼다. 그러면 엄마가가 주어인데 얘가 엄마 여기서는 르이 좀 자연스럽죠. 엄마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동사가 사동사가 됐는데 웃는다가 이제 사동사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웃는다 이게 예, 사동사가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상황에 맞는 게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뭐 개하다, 뭐뭐 시키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개 중 선택하면 되죠.
일단은 웃는다에 이일이기 우구주 중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웃긴다. 예. 웃긴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이건 기가 들어가서 만든 문장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개하다로 하면 엄마를 웃게 한다. 네, 웃게 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사동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본다면 밑에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소개시키다, 교육시키다, 맞추게 하다 이게 있는데 세 개 다 여러분들 배웠듯이 과도한 사동 표현이죠. 소개시키다의 기본형은 소개하다죠. 소개하다인데 소개하다라는 말 자체에 누군가 누구에게 인사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굳이 시키다라는 말을 더 집어넣어서 사동 표현이 두 번이 겹쳐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과도한 사동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 교육시키다도 마찬가지죠. 예, 교육시키다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기본형은 교육하다죠. 교육하다인데 교육하다 자체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시키다 라는 말을 더 집어넣어서 사동의 의미를 두 번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마찬가지죠. 맞추게 하다 같은 경우도 맞추게 하다의 기본형은 맞다죠. 줄이 맞다. 교과서 나오죠. 맞다가 기본인데 여기에다가 굳이 추를 집어넣고요. 거기에다가 뭐뭐게 하다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맞추게 하다 해서 사동 표현이 두 번 쓰이게 되죠. 그렇죠. 두 번 쓰이게 되니까 이중사동, 과도한 사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쓰는지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킨다는 의미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더 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한 번 쓸 거를 두 번 쓰고 두 번 쓸 걸 세 번 쓰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해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동 표현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잠깐 나왔는데 사동 표현은 당연히 기존의 문장에 비해서 아이들이라는 C가 새로 등장을 하죠.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죠. 이 C를 굳이 밝히고 얘를 주어로 삼았다는 거는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엄마가 웃는데 아이들이 웃겼어 라고 해서 그 시키는 주체를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굳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그게 걔네가 웃겼어 라고 해서 시킨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동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거에다 더불어서 이제 학습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도 사동 표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엄마가 웃는다 이렇게 하면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든지 엄마를 웃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가 웃긴 거 아닌데 제가 웃긴 건데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굳이 그 웃기는 대상을 밝히게 되죠. 야, 다른 사람이 웃긴 게 아니라 내가 웃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웃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책임을 이 아이들에게 돌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밝히지 않아도 문장이 되는 거를 그 밝히는 형태로 썼다라는 거는 얘를 굳이 더 넣어서 얘 책임이야, 얘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책임을 얘한테 씌워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의 책임은 좀 벗게 되는 거죠. 이게 사동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에 해당합니다. 네, 다음으로 피동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개미가 코끼리를 물다 라는 기본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능동문이죠. 개미라는 주어가 직접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코끼리에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능동문이 돼요.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되느냐? 옆에 선생님 써놨죠. 역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일단 개미가라는 주어가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가 되니까 개미에게가 되겠죠. 에게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목적어가 주어가 된대요. 그럼 코끼리를 주어가 돼야 되죠. 코끼리 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개미에게 그 다음에 능동사가 피동사가 된대요. 그럼 물다가 피동사가 돼야 되는데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히, 리기 중에 하나를 붙이거나 어지다, 뭐뭐 되다, 뭐뭐 개 되다 중에 하나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물다를 피동사로 바꾸면 물린다 이렇게 되겠죠. 물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다 이렇게 할까요? 물리다. 리를 썼어요. 리를.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물다를 어지다나 되다 되면은 물어지다. 네, 물어지다 이렇게 되는데 뭔가 어색하죠? 물어지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물어지다. 이상하죠? 이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미가 코끼리를 물다라는 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만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보다는 실제로 적용해보고 너무 어색하다 싶으면 안 된다 라고 판단하면 될 거고요. 피동 표현은 이히리기를 붙이는 거는 이제 다 되고요. 어지다나 되다나 뭐뭐게 되다를 붙이는 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피동 표현의 기본은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네, 밑에 보면 이제 믿겨지지 않는다, 사용되어진다, 섞여진다, 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단어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중 피동들이죠. 왜냐? 믿겨지지 않는다는 기본형이 믿다잖아요. 네, 믿다가 기본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피동의 의미를 넣으려고, 기, 어지드니까 기를 집어넣고, 또, 어지다도 집어넣죠. 그러면 결국, 피동 표현이 두 개가 한꺼번에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중 피동이 두 개 쓰였으니까 잘못된 거죠, 문장으로. 그 다음에 사용되어진다도 마찬가지죠. 사용되어진다 하면 사용하다가 기본형입니까? 사용되다 에다가 어지다가 같이 쓰였죠. 역시 두 번이 쓰였으니까 이중 피동이죠. 섞여진다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활동인데요. 섞여진다는 어지다죠. 역시 두 개가 쓰였으니까 과도한 피동, 다른 말로 하면 이중 피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렇죠? 당한다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강하게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문법적으로는 틀립니다. 네, 그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피동 표현은 우리가 봤듯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특히 피동 표현의 효과가 되게 좀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피동 표현은, 사동 표현은 그냥 이제 특별한 대상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약간 책임을 그 사람한테 지어주는 거, 이게 이제 주된 그 효과라면 피동 표현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다양하게 나와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피동 표현의 효과라고 한다면 당하고 있는 대상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고 거기에다가 당한다는 의미, 그렇죠? 당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결국 두 가지를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피동 표현을 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일상적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혹은 뉴스 앵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때는 이런 의미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이런 의미보다 좀 다른 의미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개의 문장이 있는데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피동문이죠. 예, 피동문인데 이거를 이제 기본형의 능동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정부의 지원이 주어가 뭐가 돼요? 예,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다가 쓰인 거니까 바꾸면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능동이 돼요. 능동이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능동으로 써야 되는데 능동으로 쓸 걸 굳이 피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굳이 피동으로 표현했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능동 문장을 잘 보면 정부의 지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 서시에 본 것처럼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은 문장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주어를 밝혀줘야 돼요. 정부의 지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가 그 정부의 지원을 이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밝히기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우리 당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하기도 하고, 또 뭐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잖아요. 이럴 때 책임을 딱히 내가 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일 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주어, 자, 요 주어를 감추고 싶어 하게 돼요. 근데 이 주어를 감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피동으로 바꾸게 되면 요 목적어가 주어가 돼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이게 목적어인데요.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얘가 주어가 돼버리니까 얘가 중심이 되는 거야. 얘가 핵심이 되고 굳이 이 주어, 우리가 궁금했던 주어는 뭐 가게 되면 굳이 부사어로 가야 되는데 굳이 부사어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감추게 되는 효과가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게 우리가 굳이 피동문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부정주차한 차는 사전 예고 없이 견인됩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 문장을 역시 바꾸려면 부정주차한 차는이 주어니까 얘가 목적어가 되죠. 그러면 부정주차한 차를 이렇게 되겠죠. 차를 사전 예고 없이, 이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갈게요. 차가 예고 없이 견인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견인합니다. 견인됩니다가 이제 능동문이든 견인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는데, 자, 부정주차한 차를 견인합니다. 그러면 역시 뭐가 궁금해지죠? 예, 주어가 궁금해져요. 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수업자 얘기한 것처럼 부정주차를 견인한 게 뭐 단속 위헌도 아니고 실제로는 어떤 사회법,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밝히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혹은 밝혀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주어를 감추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피동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감추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추게 되면 이 주어가 없어지니까 이렇게만 쓰면 부정주차한 차는 사전 예고 없이 견인됩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법이에요. 이렇게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뭐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라는 객관성을 부여하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게 피동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피동 표현이 두 개나 쓰였어요. 오름세가 유지되다 하나 쓰였고요. 볼게요. 유지되다 하나가 쓰였고, 보입니다 이렇게 쓰였는데, 유지되다의 그 능동형은 유지하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입니다의 능동은, 그러니까 기본형은 보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만약에 능동문을 바꾸게 되면 오름세가는 주어니까 목적어로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꾸냐?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겠죠.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되는데 역시 주어가 없어요. 그치? 그럼 이 주어를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게 이게 능동이잖아요. 능동으로 쓰게 되면 주어를 밝혀줘야 돼요. 누가 오름세를 유지하는지. 예, 그런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그 오름세를 유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그걸 말하기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 주어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가 아니라 유지된다라고 쓴 거죠. 오름세를 주어로 해서. 다음으로 봅니다 같은 경우는요. 이 문장은 실제로는 견문장이죠. 오름세를 그렇죠? 누군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한다 라는 1번 문장과 그렇죠? 누군가가 어떻게 본다. 그렇죠? 이 2번 문장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생략된 누군가가 있죠. 누굴까요? 예, 기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자가 최 기자라는 사람이 숨겨진 주어가 돼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기자가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넘어가죠. 실제로 기자가 무슨 뭐 경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도 취재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가 본다라고 얘기한다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봅니다는 건 내가 그렇게 보는 건데 보입니다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을 조금 덜을 수 있는 표현이 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유지되다, 그러니까 유지하다라는 표현을 굳이 유지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주어를 감추기 위함이고요. 주어를 말하기가 애매하니까요. 그 다음에 봅니다 라고 할 거를 보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을 다 알아봤는데요. 중간중간에 조금 애매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하게 하나하나 문장을 좀 분석해 보면서 말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애매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 혹은 약간 예민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혹은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